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우병화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현미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현미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세포 분해법까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르면 그 다음 시간에 세포 분해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우리 그 수업 이후에는 문제풀이 수업을 조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D는 n sin 세타 분의 0.6 람다라는 이 식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D는 현미경이 구분할 수 있는 거리의 길이였고 이 람다 값, 이 D 값은 작을수록 현미경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는 작을수록 분자는 클수록 좀 더 현미경의 성능을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순수과학이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 식 하나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사실 전자현미경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현미경에는 크게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의 특징은 가시광선을 사용해요. 그 다음 전자현미경의 특징은 전자파를 이용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이 짧은 단파를 이용합니다. 전자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성능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투과현미경과 주사현미경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과현미경과 주사현미경, 일단 현미경의 스펙을 보자면 투과현미경은 0.2 나노미터를 볼 수 있고요. 주사현미경은 5 나노미터를 볼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은 거죠? 얘는 5 나노미터도 2점이 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거고 얘는 0.2 나노미터도 2점이 떨어져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분해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능만 보면 얘가 더 좋아. 근데 성능이 이렇게 더 좋은 게 있는데 얘를 왜 쓸까?를 보면 이 두 가지 현미경은 눈에 띄게 달라요. 우리 투과현미경을 주사현미경을 주샘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어쨌든 주사현미경이 셈입니다. 왜 주사에 S가 되는지를 알고 나면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투과현미경을 템이라고 합니다. 광학현미경 그러면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 예전에 했었는데 약 5 마이크로미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죠. 0.5 마이크로미터. 얘의 가장 큰 차이의 특징은 얘는 평면 인상만 볼 수 있고 얘는 입체를 볼 수 있어요. 입체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일단 입체를 본다는 점에서 평면 투과현미경은 어떤 거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게 핵이라고 했을 때 평면을 보기 때문에 여기를 세포를 얇게 떠서 프레파라트에 이 얇게 뜬 세포의 흔적을 남기고 이것을 투과현미경으로 찰칵 찍어서 우리가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거 잘라서 봐야 해요. 너무 두꺼우면 여기만 볼 수 없단 말이야. 그죠? 또 이 현미경 얼마나 민감한데 이렇게 두꺼우면 굴절이 일어나면서 전자파가 다 튕겨져 나가거나 이 시료가 타버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얇고 평면에 가깝게 썰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써는 기술 자체가 어려워. 이렇게 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단한 젤을 세포 속을 수분을 다 빼버리고 안에 다른 물질로 채워서 딱딱하게 굳히거나 또는 얘를 얼려서 얇게 베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 첫 번째, 죽은 세포를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 없단 말이야. 얇게 포를 떠야 되기 때문에.
얘의 장점. 세포를 그대로 찍어서 우리 초음파처럼 빛을 쏴서 반사되는 시간으로 입체적인 그래픽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체로 볼 수 있어요. 아, 세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구나. 단점은 이 안쪽에 있는 게 뭔지 몰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전자현미경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인 700에서 400, 4가 앞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700에서 400 나노미터의 파장으로 보기 때문에 빛의 파장보다 더 짧게 봅니다. 어쨌든 700에서 400 나노미터, 400에서 700 나노미터를 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전자파 눈으로 볼 수 있나? 근데 전자현미경 우리 무조건 찍으면 뭘로 나오냐면 흑백으로 나와. 근데 우리 책에 보면 다 색깔이 입혀져 있지. 그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힌 겁니다. 실제로 전자현미경은 색깔을 낼 수가 없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전자현미경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전자현미경 이렇게 잘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이거는 세포랑 핵인데 이제 핵만 그려볼게. 우리가 왜 그렇게 현미경이 있는데도 DNA 하나하나를 연구하기가 어렵고 염색체 개수를 밝혀내는데 어려웠냐?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주사현미경으로는 이 염색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로 관찰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이거 할 때 포를 떠야 된다고 했지. 여길 포로 떴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사진에 어떻게 나올까? 아무것도 없는 동그라미로 나온다. 다시 여길 포를 떴다고 하자. 요렇게 핵막의 흔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포를 떴다고 해보자. 핵막의 흔적이 보이고 염색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 여기를 포 떴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 핵막의 흔적이 보이고 하나, 둘, 여기에도 걸치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거를 수개 다다다다닥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른 세포를 이렇게 자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 세포를 다다다닥 자르면 하나하나 찰칵 해서 아, 염색체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를 상상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예쁘게 서 있을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 개수랑 이런 거를 최초에 밝혀낼 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쌤, 염색이 잘 돼서 염색이라면서. 근데 어떤 게 이 염색체가 어디 있고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염색할 수 있었을까? 그죠? 쉽지가 않았겠죠. 지금은 아니까 우리가 분리해내서 볼 수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리해? 분리하려고 이거 까디짓는 순간 세포가 터져가지고 섞여버리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래 걸렸다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광학 현미경의 특징은 일단 분해는 최소의 구분 가능한 게 5 마이크로미터 0점. 이건 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광학 현미경은 조금 더 성능이 좋기도 하고 이러니까. 주사 현미경, 영어로는 템. 얘는 아니지. 영어로는 셈, 주셈. 아까 표면에 있는 입체 구조를 본다고 했잖아. 얘 S는 셈의 S는 뭐냐면 스캔이야, 스캔.
여러분 프린트기에서 스캔 해봤죠? 그죠? 그런 식으로 겉면만 싹 훑어가지고 스캔을 하게 됩니다. 얘의 성능은 지울게요. 나노미터. 뭐라? 뭐였나? 미안, 기억이 안 난다 얘들아. 5 나노미터. 얘는 0.2 나노미터. 성능은 얘가 더 좋은데 얘는 평면. 얘의 특징은 입체, 평면 모두 가능하고, 색깔이 보이고 그냥 바깥에서 보면 입체인 거고, 초점을 가운데다 맞추면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얘는 아까 입체라고 했죠. 얘는 평면상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는 색이 있어요. 얘네는 색깔이 둘 다 없어.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형이 아니니까. 다 컴퓨터 그래픽 쪼가리입니다. 그 다음 얘 또 다른 장점. 왜 이렇게 배율이 낮은데 얘 계속 쓸까? 가격이 싼 거 그거 말고 살아있는 색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얘네는 죽여야 하고, 얘는 산세포를 볼 수도 있다. 그치? 얘는 좀 애매해. 살아있는 데 찍는 순간 뒤지는데 어쨌든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가격이 싸다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차이가 있어. 이렇게 봐.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이 중간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 부분에 이것을 볼 수 있고, 주사현미경으로 지금 봐봐. 광학현미경으로는 이제 이 털이 선모가 색이 없으니까 두두두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주사현미경으로 입체적인 거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 3D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선모가 이렇게 나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 다음 똑같은 집신벌레를 투과현미경으로 찍겠다고 이렇게 잘라서 본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달라. 해상도는 얘가 좋지만. 그 다음 여기에서 문제가 좀 나와. 봐. 우리 이거 눈이죠? 이거 현미경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현미경 경통 렌즈 들어있는 거. 우리 현미경 이렇게 본 적 있죠? 이때 우리 눈에 붙는 쪽에 있는 요렇게 렌즈 하나 있잖아. 눈에 붙는 렌즈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반 렌즈라고 하죠. 이쪽이 저반입니다. 이쪽은 실제로 물체를 직접 이런 시료가 있으면 실제로 물체를 직접 대면한다고 해서 물체를 대하는 렌즈라고 해서 대물 렌즈라고 합니다. 저반 렌즈라고 하고요. 이렇게 불러줘. 우리 저반 렌즈가 10배율이고 대물 렌즈가 10배율이. 그럼 우리 눈에 얘는 몇 배로 보일까? 100배로 보여. 이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세포의 크기나 이런 걸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까? 예를 들어서 뭐 대장균이라고 하자. 대장균? 집신벌레라고 하겠습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뭐냐면 우리 프레파라트에 슬라이드 글라스, 이렇게 눈금이 있는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 눈금은 크기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이 눈금 크기 하나가 10 마이크로미터예요. 1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니까 크게 확대해서 보면 몇이야? 좀 이따 할게요.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얘는 정해져 있어. 10 마이크로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우리 10배 곱하기 10배 곱하기 10배 라고 가정하고 봅시다. 뭐 계산상 이거 줄게요.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뭐냐면 렌즈 위에 이렇게 눈금이 척척척 그어져 있어서 세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포 크기 몇이야? 이렇게 3칸 먹으니까 10, 한 칸 10이니까 30 마이크로미터예요. 눈금 한 개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니까 3칸 먹으니까 30 마이크로미터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측정이 되면 우리가 이게 어려울 리가 없지. 이렇게 시료가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서 세균 하나 올렸어. 세균 하나 올리기 쉽지 않으면 수십 개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세균을 올려보면 이 눈금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이 세균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료를 올리기 전에 배율을 뭐 10배, 10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눈 가까이 있는 이 저반 렌즈에 있는 이 눈금 한 칸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거야. 시료를 안 올렸으니까 이 눈금이 보이겠죠? 이렇게 돼 보니까 이 10 마이크로미터짜리 한 칸이 우리 눈에 바로 붙어 있는 저반 렌즈로 봤을 때 한 칸, 2칸 정도 사이즈가 되네.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눈금 한 개는 몇을 의미하죠? 5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5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눈금 하나가. 시료가 없을 때 그냥 이 판때기만 놓고 먼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시료를 올리면 이 눈금이 가리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사이즈를 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봅시다. 이게 현미경의 병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대물 마이크로미터니까 무조건 10 마이크로미터로 정해진 제품입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현미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눈 보는 거 있고 여기 뭐 현미경 이렇게 달려 있고 대물 렌즈 이렇게 쭉쭉 달려 있고 현미경 뭐 손잡이 이렇게 있고 뭐 현미경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렌즈에 눈금이 뿅뿅뿅뿅뿅 가 있고 여기 렌즈 말고 여기에는 프레파라트에 시료 이 프레파라트 슬라이드 글라스에 눈금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뿅뿅뿅뿅. 그래서 이 대물 렌즈를 아무리 사이즈를 뭐 곱하기 2, 곱하기 10으로 해도 내 눈앞에 있는 이 눈으로 여기를 보고 있잖아. 그지? 여기 이 눈금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배율이 변하니까 여기 보이는 게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칸의 크기가 눈으로 보니까 이제 살짝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춰보면 이 한 칸이 10 마이크로미터니까 지금 내 눈에 있는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몇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대충 생각해 봅시다. 한 칸이 몇이야? 5 마이크로미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 작게 보여. 그럼 시료를 확대시키지. 처음에 10배로 보다가 20배로 보일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10배로 보다가 20배로 넓어졌어. 그럼 우리 이거 다시 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잴 필요가 없겠죠.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장점은 배율이 바뀔 때마다 정확하진 않아. 근데 항상 눈에 보여. 눈 밑에 바로 있고 시료 위에 있으니까. 얘 문제는 정확해. 항상 10 마이크로미터로 정확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료가 올라가면 안 보여. 눈금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확한 이걸 이용하고 항상 눈에 보인다는 이걸 이용해서 요 방법을 개발한 거라고. 우리 10배짜리로 보다가 돌려가지고 20배짜리로 봤어. 그러면 이 눈금 한 칸을 얼마로 봐야 될까? (10배짜리로) 이만큼 보다가 2배가 되면 이게 2배로 커 보이니까 우리가 요거밖에 못 보는 게 된다. 그지? 이 대물 시료의 크기가 2배가 되니까 우리 눈금 한 끔의 크기, 눈금 하나의 크기는 배율을 2배 늘리면 저반 렌즈 눈금 한 끔의 크기는 저반 마이크로 눈금은 어떻게 돼서 2분의 1배로 줄어든단 말이야. 자, 이거 지워보자. 그냥 해보자. 이거 좀 이따 생기고 그냥 해보자. 이게 대물 마이크로다. 이건 항상 10이다. 저반 렌즈에 눈금을 맞춰보니까 2칸에 이거 한 칸 정도 되네. 저반 렌즈 한 칸 몇이에요? 5점. 이번에는 똑같이 대물 렌즈는 똑같은데 저반 렌즈로 봤더니 이거 10이지. 저반 렌즈 3칸에 여기 1개 정도 들어가는 이 배율은 그럼 여기 몇 정도? 3.3 정도 된단 말이야. 3칸에 10 정도 되는 거라. 요거는 알 수 있겠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요 상태로 보다가 이게 10이고 2칸이 들어가니까 여기 5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상태로 보다가 잘 안 보이니까 대물 렌즈를 돌려서 대물 렌즈 배율이 넓어진단 말이야. 이때 어떻게 되냐? 좀 전에 설명했듯이 대물 렌즈의 배율이 2배가 되면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는 2분의 1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10 곱하기 10으로 우리 저반 마이크로가 한 칸이 5라는 걸 알게 됐으면 20배로 바꿔주면 여기가 몇이 된다고? 2.5가 된다.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어렵게 돼버렸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오늘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몇 개 들고 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세포분해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